서울 시내 하늘저축은행. 낡은 점퍼에 캡 모자를 쓴 박인호 68세가 창구 앞에 섭니다. 주차권 하나만 주시오. 창구 여직원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셔야 드려요. 그 순간 뒤에서 비웃음이 터집니다. 할아버지가 예금요? 1,000원 넣으시겠네. 은행 안에 퍼지는 웃음소리.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그 은행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이 은행 최대 예금주이자 무려 3천억 원을 예금한 전설적인 건설사 회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옷차림으로? 타고 다니는 차로? 아니면 말투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인호 68세입니다. 낡은 점퍼에 15년 된 경찰을 모는 언뜻 보기엔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날 그 은행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이 은행 최대 예금주이자 무려 3천억 원을 예금한 전설적인 건설사 회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 하루 만에 한 은행 지점을 무너뜨린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차권 하나 달라 했을 뿐인데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11월 어느 월요일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새벽 6시 박인호는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신문을 펼쳐듭니다. 경제면을 훑어보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체크하죠. 이것이 그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죠. 박인호가 사는 집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30평대 단독주택. 명품 가구도 고급 인테리어도 없습니다. 30년 된 원목 식탁, 20년 된 냉장고, 15년 된 소파. 평범한, 아니 오히려 소박한 노인의 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실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985년 대한건설 창립 기념식. 수백 명의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1990년 서울 강남 테헤란로 빌딩 준공식. 2000년 부산 해운대 랜드마크 타워 착공식. 박인호.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초 그는 작은 건설회사 대한건설을 창업했습니다. 직원 5명으로 시작한 회사였죠. 하지만 그의 비전과 노력으로 대한건설은 20년 만에 전국 3대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주요 빌딩 10개 중 3개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의 랜드마크 건물들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지은 건물의 연면적을 합치면 서울 여의도만 한 크기였습니다. 2010년 그는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그는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언론도 업계도 그의 은퇴를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대로였죠. 은퇴 후 박인호는 결정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조용히 검소하게 살겠다고.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팔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명품 옷들을 모두 기부하고 면바지와 평범한 점퍼를 입기 시작했죠. 그의 에마는 2009년식 기아 모닝이었습니다. 노란색 경차. 15년이나 된 차였지만 그는 이 차를 아꼈습니다. 차는 사람을 나르는 도구일 뿐이다. 편하고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인호의 통장 잔고는 여전히 어마어마했습니다.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하늘저축은행 강남지점에 예금되어 있었죠. 대한건설 지분 매각 대금, 부동산 임대 수익, 각종 투자 수익이 쌓이고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 돈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VIP 대우를 요구한 적도 없었죠.
그저 평범한 고객으로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진짜 부자는 티를 내지 않는 법이다. 이것이 박인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그는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행에 들러 간단한 업무를 볼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은행에 그리고 그 은행 직원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라는 것을. 단 하루, 단 한 건의 거래가 어떻게 수십 명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박인호는 15년 된 노란 모닝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그는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은 곧 깨지게 됩니다. 오전 10시 30분 박인호의 모닝은 서울 시내 번화가에 위치한 하늘저축은행 강남지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저축은행 강남지점. 이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금융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20층짜리 자체 건물에 위치해 있었고 주차장도 따로 운영하고 있었죠. 특히 이 은행은 VIP 고객을 위한 특별 주차장을 자랑했습니다. 1층 로비 바로 앞 가장 좋은 위치의 주차 공간 20대 분량이었죠. 이곳을 이용하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월 평균 거래액 1억 원 이상의 고객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VIP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태식 42세. 이 은행에서 5년째 주차관리 용역으로 일하는 베테랑이었죠. 김태식은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는 차만 봐도 손님을 구별하는 기술을 터득했다고 믿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가 오면 90도로 인사했고 BMW 7 시리즈가 오면 차 문까지 열어줬습니다. 제네시스 지구공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경차가 오면 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일반 주차장을 가리켰습니다. 저축은행 고객이 경차를 타고 온다고? 말이 안 되지.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날도 김태식은 VIP 주차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늘 바쁜 시간대였죠. 고급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란색 모닝 한 대가 VIP 주차장 입구에 섰습니다. 15년은 좋게 돼 보이는 낡은 경차였죠. 김태식은 담배를 입에 문 채로 다가갔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김태식의 목소리는 이미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차 안에서 박인호가 대답했습니다. 은행 좀 들르려 합니다. 김태식은 차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낡은 페인트, 긁힌 범퍼, 색바랜 번호판, 그리고 운전석의 노인, 낡은 점퍼에 야구 모자를 쓴 모습. 김태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차를 타고 VIP 주차장에? 웃기는군. 아이고 할아버지. 김태식의 말투는 명백히 반말이었습니다. 여긴 VIP 주차장이에요. 벤츠, BMW, 제네시스. 고급차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박인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VIP요. 이 은행 고객이요. 그 순간 김태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그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VIP요? 그거 좋은 농담이네요. 그럼 저는 은행장이고요. 김태식은 계속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농담은 좋은데 여긴 진짜 안 돼요. 저 뒤로 쭉 가시면 일반 주차장 있어요. 거기 주차하시고 10분 정도 걸어 들어오시면 돼요.
박인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차로 판단하는군요. 네. 뭐라고요? 김태식은 박인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혼잣말이요. 박인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일반 주차장은 어디요? 김태식은 손으로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뒤로 쭉 가시면 있어요. 근처 건물 지하 주차장이에요. 아, 참고로 주차비는 10분에 1,000원이에요. 준비하고 가세요. 김태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다음부턴 고급 차 타고 오세요. 그래야 VIP 대우받죠? 박인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백미러로 김태식을 한번 쳐다봤죠. 여전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인호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일반 주차장을 찾아가면서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은행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군. 10분 후 박인호는 일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비를 내고 은행까지 걸어갔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첫 번째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10분을 걸어 박인호는 하늘저축은행 강남지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화려한 은행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엔 황금색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대기석엔 고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죠. 이 은행은 자신들이 부자들을 위한 은행임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직원들의 유니폼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죠. 박인호는 번호표 발급기로 갔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138번이 출력됐습니다. 현재 대기 인원은 12명. 약 3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기석으로 가는 박인호의 모습은 눈에 띄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다른 고객들 사이에서 낡은 점퍼와 운동화 차림의 노인은 이질적으로 보였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들. 어떤 이는 코웃음을 쳤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인호 옆에 앉아있던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은 슬쩍 가방을 반대편으로 옮겼습니다. 마치 박인호가 가방을 훔칠 것처럼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옆 소파에 앉은 30대 남성 2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하러 왔을까? 글쎄, 통장 개설? 아니면 공과금 내러 왔나? 이런 고급 은행에 농협 가시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박인호의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전광판에 138번이 표시됐습니다. 5번 창구였습니다. 박인호는 천천히 일어나 5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창구엔 29세의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송미정 대리라고 쓰여 있었죠. 송미정은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남자친구와 크게 싸웠거든요. 결혼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회사에 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죠. 그런 상태에서 박인호가 창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송미정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주차권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박인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 순간 송미정의 눈썹이 약간 찌푸려졌습니다. 주차권? VIP도 아닌 사람이 주차권을 달라고?
송미정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주차권은요,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신 분만 드려요. 오늘 새로 만드실 거예요? 아니요, 기존 계좌가 있어. 그럼 안 돼요. 송미정의 말투는 더 퉁명스러워졌습니다. 오늘 신규 가입하셔야 주차권 드려요. 규정이에요. 박인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예금 하나 들지요. 송미정은 기계적으로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얼마 넣으실 건데요? 적금은 최소 5만 원부터 가능하고 정기예금은 100만 원부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대기석에서 수군거리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속삭였죠. 야, 저 할아버지 봐. 주차권 받으려고 예금 든대. 1,000원 넣으실 거 아냐? 하하. 진짜? 아니면 10,000원? 하하. 은행이 편의점인 줄 아나 봐. 주변 사람들도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은행 안에 퍼졌죠. 송미정의 입꼬리도 살짝 올라갔습니다. 송미정은 더 무성의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 넣으실 거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보시다시피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박인호는 송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3,000원.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송미정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뒤에서 웃던 사람들도 멈췄죠. 송미정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박인호를 쳐다봤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박인호는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3,000억 원. 인출하겠소. 그 순간 송미정은 피식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어르신, 장난은 다른 데서 하세요. 저 진짜 바쁘거든요. 뒤에서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000억? 미쳤나? 하하하. 할아버지 정신 나가신 거 아냐? 보안요원 불러야 하는 거 아냐? 은행 안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다른 창구의 직원들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며 웃었습니다. 5번 창구는 완전히 구경거리가 됐죠. 송미정도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농담은 재미있는데요. 진짜로 무슨 용건이세요? 공과금 내러 오신 거면 저기 무인기기 이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박인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인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웃음이 그치면 확인부터 하시오. 송미정은 여전히 웃음기를 감추지 못한 채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정말 3,000억이라고 하셨어요? 하. 그녀는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빛이 지나가며 정보가 컴퓨터에 입력됐죠. 송미정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박인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계좌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딩 아이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송미정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금주 박인호. 생년월일 1956년 3월 15일. 계좌번호 451만. 계좌 종류 정기예금. 예금 잔액 3,000억 1,524만 8천원. 송미정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자리 잡았죠. 그녀는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3,000억 1,524만 8천원. 송미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배당금 입금 150억 원, 8월 20일 부영개발, 지분 매각 200억 원, 5월 10일 서울빌딩 임대료, 입금 50억 원, 판교 토지 매각 300억 원, 거래 내역엔 국내 유수의 건설사, 부동산 개발사, 대기업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송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기, 고객님. 송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인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믿으시오? 송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옆 창구의 선임을 불렀습니다. 선임님, 잠깐만요. 급한 일이. 옆 창구의 이연숙 차장이 짜증스럽게 돌아봤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직원이었죠. 뭔데? 나도 바쁘다고. 송미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손으로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연숙 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송미정의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연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연숙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점장실로 연결했죠. 지점장님,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빨리 나오세요. 네, 지금 바로요. 은행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웃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직원들 표정 봐.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저 할아버지, 설마 진짜 부자야? 30초 후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수 지점장이 빠른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55세, 하늘저축은행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그는 이연숙 차장에게서 간단히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3천억이라고? 말도 안 돼. 우리 지점 최대 예금주가. 강민수는 5번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인호를 봤습니다. 낡은 점퍼, 운동화, 야구모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즉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박인호 회장님이십니까?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인호에게 집중됐습니다. 박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강민수는 더욱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직원들이 몰라 뵙고 주변 직원들도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송미정은 창구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던 그 고객이 은행 최대 예금주였던 겁니다. 뒤에서 비웃던 30대 남성도 얼굴이 새빨개진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옆에 앉았던 젊은 여성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죠. 박인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점장님, 한 가지 묻겠소. 네, 말씀하십시오. 강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오? 옷으로? 차로? 아니면 통장 잔고로? 강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박인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은행과 15년을 함께했소.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VIP 대우를 요구한 적이 없소. 특별 서비스도 원하지 않았소. 박인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고객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요. 존중받고 싶었던 거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말이요. 박인호는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대했소? 주차장 관리인은 내 차를 보고 비웃었소. 창구 직원은 나를 무시했소. 다른 고객들은 나를 조롱했소. 송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박인호는 지갑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15년 된 낡은 통장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점장님, 결정했소. 강민수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회장님? 박인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천억. 전액 인출하겠소. 은행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천억 원. 그것은 이 지점 총 예금액의 40%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이 돈이 빠져나가면 회장님, 제발. 강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점장님, 잘못은 직원 교육의 문제가 아니요. 박인호는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문제는 이 은행의 근본적인 가치관이요. 당신들은 사람을 숫자로만 봤소. 통장 잔고가 많으면 극진히 대접하고 적으면 무시하고 그게 이 은행의 철학 아니오? 강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숫자보다 더 큰 걸 잃었소. 박인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신뢰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 이 은행이 고객을 인간으로 대할 거라는 믿음. 그걸 당신들은 단 1시간 만에 무너뜨렸소. 박인호는 인출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행 로비 한가운데서 수십 명의 고객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지점이 문을 닫게 됩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박인호는 서류 작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선택한 결과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당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법이요.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박인호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3천억 원 전액 인출. 다음 영업일에 다른 은행으로 이체. 서류는 처리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수 지점장은 본사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부행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3천억 인출? 미쳤어? 당장 막아. 이미 늦었습니다. 서류가 처리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뭘 한 거야? 그 지점 총 예금액이 얼마인데 40%가 한 번에 빠져나가면 유동성 위기가 온다고. 하늘저축은행 본사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융권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늘저축은행 강남지점에서 대박 사건 터졌다던데요. 3천억 예금주가 직원들한테 무시당해서 전액 인출했다는 소문. 진짜면 그 지점 망하는 거 아님?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하늘저축은행 강남지점 3천억 원 대량 인출 사태 발생. 외모 차별 논란. VIP 고객에 대한 모욕 파문. 저축은행 업계 신뢰도 추락 우려. 뉴스가 나가자 고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늘저축은행 강남지점 앞엔 줄이 섰습니다. 예금을 찾으러 온 고객들이었습니다. 저도 예금 다 찾을래요. 이런 은행 믿을 수 없어요. 직원들이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며? 절대 안 되죠. 제 돈도 위험할 것 같아요. 빨리 찾아야겠어요.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하루 만에 200명이 넘는 고객이 예금 인출을 요구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엔 400명이 넘었죠. 은행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출 요구는 계속됐고 지점의 현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본사에서 특별조사팀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예금 인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강남지점의 유동성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아침 금융감독원이 움직였습니다. 하늘저축은행 강남지점에 긴급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임시조치, 재개 시기는 미정. 은행 문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긴급 영업정지 명령. 한때 서울에서 가장 화려했던 이 지점은 텅 비었습니다. 불이 꺼진 은행 내부. 아무도 없는 창구.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인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강민수 지점장 사직 처리. 2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송미정 대리, 이현숙 차장 대기 발령. 사실상 해고 수순이었습니다. 주차관리인 김태식 용역 계약 즉시 해지. 그날 오후 송미정은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29살 은행원의 꿈을 키우며 3년을 일했던 그녀.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김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2살 새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수 전 지점장은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징계사직이었으니까요. 55살에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단 한 명의 고객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졌죠. 박인호는 여전히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어느덧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박인호는 산책을 나왔습니다. 집 근처 골목길을 걷다가 한 분식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미정인의 떡볶이. 작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인호는 메뉴판을 봤습니다. 떡볶이 4,000원, 순대 5,000원, 튀김각 500원. 떡볶이. 오랜만이군. 박인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이 4개, 좌석이 16개. 소박한 분식집이었죠. 주방에서 누군가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성의 뒷모습. 어서 오세요. 여성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송미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충격과 수치심이 교차했죠. 박인호도 송미정을 알아봤습니다. 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송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송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인호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시오.
매운맛으로. 송미정은 고개를 들어 박인호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떡볶이 한 접시. 그리고 순대도 하나. 송미정은 황급히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간장, 설탕, 물엿. 익숙한 조리 과정이었지만 오늘은 손이 더 떨렸습니다. 송미정은 그 순간을 3개월 동안 매일 악몽처럼 떠올렸었습니다. 만약 박인호를 다시 만난다면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하지만 막상 만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송미정은 떡볶이와 순대를 박인호 앞에 놓았습니다. 박인호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소. 송미정은 의자를 가져와 박인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습니다. 송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대기 발령을 받고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사건이 금융권에 다 소문났거든요. 저는 사건의 직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송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습니다.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모두 제 잘못이라는 걸. 송미정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진 돈을 다 털어서 떡볶이라도 팔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제는 알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누군가를 무시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박인호는 조용히 떡볶이를 먹으며 들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동네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모, 떡볶이 3인분이요. 저희는 튀김도요. 송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우리 애들 오늘도 왔구나. 금방 해줄게. 여기 앉아 있어. 아이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주방으로 돌아가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박인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송미정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따뜻한 말투, 진심 어린 미소. 3개월 전에 그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인호는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잘 먹었소. 송미정이 계산대로 왔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받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오? 얼마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박인호는 10,000원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소. 송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돈을 받았습니다. 박인호가 문을 열려는 순간 송미정이 불렀습니다. 회장님. 박인호가 돌아봤습니다. 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오? 송미정은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박인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송대리, 아니 송 사장. 네,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지. 박인호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하시오. 박인호가 가게를 나섰습니다. 송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박인호는 집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홍 변호사님? 나요, 박인호. 부탁이 하나 있소. 다시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2025년 3월 서울 마포구에
새로운 저축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신용저축은행. 이 은행은 화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바로 박인호였으니까요. 개업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박인호가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소박한 개업식이었죠. 국민신용저축은행의 내부는 하늘저축은행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 대신 따뜻한 나무 마루, 샹들리에 대신 LED 조명, 가죽 소파 대신 편안한 패브릭 소파, 그리고 벽에는 큰 글씨로 쓰인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VIP입니다. 창구는 6개였습니다. 그리고 1번 창구에는 송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2개월 전 박인호는 송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송 사장, 나요, 박인호. 송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새로 은행을 하나 차리려고 하오. 직원이 필요한데. 관심 있소? 송미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면접은 봐야지. 내일 오전 10시 이 주소로 오시오. 다음 날 송미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갔습니다. 박인호가 물었습니다. 왜 다시 은행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송미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은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은행원.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3개월 전에 당신과 뭐가 다릅니까? 송미정은 고개를 들어 박인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3개월 전에 저는 오만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그리고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박인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합격이요. 그렇게 송미정은 국민신용저축은행의 첫 번째 직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모였습니다. 이연숙 전 차장도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교육팀장이 됐죠.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고객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은행의 철학입니다. 주차관리인 김태식도 왔습니다. 박인호는 그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주차관리를 하고 싶소? 김태식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라는 게 뭡니까? 모든 차를,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벤츠든 모닝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탄 사람입니다. 김태식은 합격했습니다. 개업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신용저축은행은 소문이 났습니다. 좋은 소문으로 저기 직원들 진짜 친절하대.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대해준대. VIP 따로 없고 모두가 VIP래.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건설 노동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낡은 옷의 노인, 외국인 노동자.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송미정은 건설 노동자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연숙은 고등학생에게도 친절했습니다. 통장 만들러 왔구나. 좋아, 천천히 설명해 줄게. 김태식은 낡은 트럭이 와도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쪽으로 주차하시면 됩니다. 국민신용저축은행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박인호가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송미정이 그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박인호가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주차권 하나 주시오. 송미정은 웃으며 주차권을 건넸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업무도 도와드릴까요? 박인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예금 하나 더 들지. 송미정은 정중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는 연 4.5%이고 만기는 1년입니다. 괜찮으시면 이쪽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박인호는 서류를 작성하며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송미정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 이연숙이 신입 직원을 교육하는 모습, 김태식이 주차장에서 고객을 안내하는 모습, 모두가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박인호는 서류를 제출하고 일어섰습니다. 모두들 잘하고 있소. 송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인호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박인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박인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실수도, 후회도, 그리고 성장도.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용기지. 박인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옷차림, 직업, 나이, 성별, 피부색.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통장 잔고가 많으면 존중받고 적으면 무시받는 세상. 고급 차를 타면 대접받고 경차를 타면 비웃음 당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일까요? 박인호는 3천억 원이 있었기에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정말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그는 그저 모욕을 참고 돌아서야 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송미정처럼, 이연숙처럼, 김태식처럼 우리는 실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앞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